자, 오늘은 코르지아 두 번째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농업 원료에 대한 기준, 이걸 알아보겠는데요. 자, 코르지아 농업 기준은 우리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농업 유래의 연료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 농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를 그걸 또 기대하면서 이러한 그 농업 유래의 재생 에너지 기준 이런 걸 좀 학습하는 게 의미가 매우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면요. 일단 농업 유래의 그 항공 연료에 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식품과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작물들이 있죠. 그 다음 에너지 작물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이런 작물들, 미스칸투스, 스위치그라스 이런 작물들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흔히 많이 발생하는 이제 농업 부산물들 있는데 이거 다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임업 하면서도 우리가 솎아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 발생하는 유기물들 이게 다 항공유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코르지아에서는 기준이 이 ISCC EU와 달리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겁니다. ISCC EU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 그 밖에 환경 기준, 폭넓은 환경 기준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ICC EU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코르시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코르시아에서 적용하는 게 조금 더 폭이 넓어요. ICC EU의 것보다 좀 폭이 넓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자료에 나온 마지막 부분 지역 및 사회 발전, 그 다음에 식량 확보 이 두 가지 부분은 코르지아에서 추가로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온실가스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 흙, 공기, 생물 다양성,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사회적 기준, 인권, 노동권, 토지 이용권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째 부분 온실가스 부분 지금 볼 텐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또 시리즈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C EU에서 요구하는 원칙 1에서 원칙 6까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별도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코르시아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지금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번 그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앞전 시리즈에서 했던 ICC 온실가스 계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디폴트 값을 어떻게 찾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CC EU에서도 RED2 규정에 의거해서 디폴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폐식용유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 등을 만들었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미리 계산해서 RED2 법에다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찾아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르시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도 역시 RED2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코르시아 규정집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카오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웹사이트에 가면 이 디폴트 값이 나와 있는 규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내려받아서 이제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아마 앞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료 찾아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자료 보시면 어떤 지역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연료를 생산을 할 때 말이죠. 여기 보면 Integrated Conversion De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공장의 유형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밑에를 보시면 Standalone or Integrated Conversion Design 돼 있죠. Standalone이라는 게 있고 Integrated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장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뭐 디젤을 예를 들어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거를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렌드 하거든요. 이 블렌드 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특별히 있다 그랬죠. 고르시아에서는 이것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를 인테그레이티드 이렇게 부르는 거, 분리되어 있으면은 스탠드얼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형을 찾아서 보면 우측에 세 가지 칼럼을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Core LCA Value라고 있죠. 이게 핵심 전생애 주기의, 그러니까 전 과정의 배출값이 되는 겁니다. 24.1만큼을 배출했다. 그 다음에 ILUC, iLook LCA Value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8.7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LC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생애 주기의, 그러니까 이제 LCA라고 부르는 거 있죠. Life Cycle Assessment. 그 원칙 하에서 계산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최종값이 되는 겁니다. 조정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8g CO2 equivalent per megajoule 이라고 하는 양만큼을 계산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 두 가지 core하고 ILUC라고 하는 이 부분의 차이가 뭐냐? 요걸 합쳐서 이제 실제 값, 맨 오른쪽에 있는 칼럼의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induced look, 그러니까 land use change. land use change라는 말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look 부르는 거. 근데 그 중에 I예요. 이거를 이제 indirect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induced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duced land use change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유도된 토지 이용 전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화석 연료가 아닌 농업 유래의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만들어서 쓸 때 장점이 뭡니까? 농업 유래의 것은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배출하더라도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요. 순환하죠. 화석연료는 땅속에 있는 거를 발굴해서 그걸 채굴해서 하는 거니까 선형이고 이거는 뭡니까? 순환형. 그러니까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그 점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존지역,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그 지역을 파헤쳐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 개념이 바로 iLook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지속가능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면적만큼의 식량 생산의 기회가 줄어들죠. 그러면 식량 확보를 위해서 food security, 식량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을 여기서 누르면 저쪽에서 튀어나온다고 이런 개념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 농지에다가 하면 좋은데 아니면은 공용지 놀고 있는 땅 이런 데다가 하면 좋은데 다시 산림을 개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식량 생산 농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정하는 값이 바로 iLook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서 최종값을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 기준점이 되는 게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달 이후에는 보존 지역을 농지로 바꾼 경우는 절대 그거를 지속 가능한 연료의 어떤 원재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그때까지는
토지 이용을 바꾼 거, 그러니까 이제 산림이었다가 이걸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해서 이거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 1월 이후에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봐주지 않느냐? 보존 지역이요. 보존 지역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탄소를 매우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산림, 그 다음에 갯벌, 그 다음에 습지, 우리 보존하는 습지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초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초지들도 있고, 사실 사람이 조금 손을 대더라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에 연안에 있는 뭡니까? 망그로브 같은 거, 또 산호초 지역, 이런 데를 개간해서 어떤 농업 생산용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절대 금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그런 지역은 절대 손도 대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근데 개간을 했다. 토지 이용 바꿨다. 산림을 농지로 바꿨는데 그 완전 보존 지역은 아니었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검증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원칙 나중에 이제 시리즈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때.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 이 경우는 허용을 합니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직접 그 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출량을 그 농가가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iLook 값과 비교했을 때 둘 중 더 큰 값을 적용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iLook은 뭐였죠? Induced Land Use Change라는 것이었고, 지금 DLook은 뭐냐면 Direct Land Use Change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산림이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토지를 농경지로 바꾸었다. 그랬을 때에 직접 그렇게 바꾸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하여야 한다. 언제만 허용이 된다고요? 보존 지역이 아닌 경우에 토지 이용 전환, 요때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ISCC 6원칙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 다루기로 했지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6원칙을 잘 지키면 코르지아의 그 원칙들, 아까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총 14개 기준이거든요. 14개 기준 중에 1개는 예외고 13개가 이제 이 사프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중에 맨 마지막 2개를 빼고는 ISCC 6원칙을 적용하면 전부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보호지역을 노터치다. 언제부터? 2008년 1월부터 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친환경 농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환경 친화적인 농법,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탄소를 토양에다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무경운 혹은 얕은 경운,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윤작, 혼작, 그 다음에 우리 작물 중에 이제 비료 작용을 하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물들을 녹비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심는다거나 하는 이런 농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 보호라는 부분인데, 무슨 노동자예요? 농업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인권인데, 이때는 농업 노동자 인권도 물론 있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의 인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우리가 이제 개간을 한다거나 혹은 많은 매입을 해서 한다면 그 지역에 원래 계시던 그 지역 공동체 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탈취하는 그런 영향이 없을까라는 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권 문제고, 토지 이용권도 같은 맥락인데요. 만약에 소농들이 농사 짓고 있는 농경지를 강제로 매입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잖아요. 골프장 개발하고 이럴 때 원주민들을 막 쫓아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소를 보존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토지 이용권 보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이라는 continuous improvement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품질 관리에서 도입된 품질 관리 분야에서 응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회성 인증을 한번 받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우리가 이런 농법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보다 더 나은 또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어떤 자기 개발과 그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전략을 반드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발전 혹은 continuous improvement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6원칙을 도입을 해야 하고 또 코르지아에서는 아까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그 지역 개발 이런 문제와 식량 확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자기 그 어필 정도면은 사실은 대부분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매우 까다롭게 막 그렇게 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단순한 증거들이 이제 관찰되면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